보면 호르몬이 이제 항상성 유지가 외부 자극에 대해서 우리 몸의 상태를 일정하게 유지시키는 거지. 근데 호르몬만 하는 게 아니라 신경계하고 같이 한다. 근데 이때 이 호르몬과 신경계를 조절해 가지고 항상성 유지라는 중추가 어디니? 벌써 까먹었어? 시상하부. 시상하부. 시상하부에서 뭐가 나와? 뭐 티아라 생장 호르몬, 성장 호르몬, 방출 호르몬. 그다음 갑상선 자극 호르몬, 방출 호르몬, TRH, 생식샘 자극 호르몬, 방출 호르몬이 나온단 말이야. 그러면 이게 어디를 자극해? 내하수체를 자극해. 그러면 내하수체에서 전엽에서 뭐가 나와? 사람의 성장 호르몬이 나오지. 그리고 TSH, TRH는 티록신 릴리즈 호르몬이야. 갑상샘 자극 호르몬 방출, 릴리즈가 방출이야. 방출 호르몬이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는 전엽에서는 뭐가 나와? 성장 호르몬하고 TSH, 갑상샘 자극 호르몬, 티록신 스티뮬레이트 호르몬이 나온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이제 얘가 갑상샘을 자극해가지고 티록신이 나오는 거야. 그리고 생식샘 자극 호르몬이 나와가지고 성호르몬들이 분비돼. 근데 후엽에서 나오는 호르몬이 뭐다? 두 가지. 주의해라. 뭐야? 항인용 호르몬. 항인용 호르몬은 뭐라고 하냐면 ADH라고 그래. 항인용이니까 뭐야? 오줌 누는 걸 갖다가 방해하는 호르몬이야. 즉 콩팥에서 수분의 제흡수를 많이 해버리니까 오줌량이 줄어. 그리고 옥시토신이 나와. 또 자궁 수축 호르몬이야. 근데 얘는 주의해야 돼. 호르몬의 조절 원리가 음성 피드백하고 기량작용인데 전부 다 음성 피드백이야. 근데 얘만 유일하게 뭐다? 양성 피드백이란 말이야. 이해됐지? 그리고 이제 갑상샘이 있고, 갑상샘에서는 타이로신, 이 새끼들 이름 또 변했네. 타이로신이 나와. 그러면 세포의 대사 촉진, 특히나 세포를 촉진한단 말이야. 그리고 열 발생량을 증가시켜. 세포를 하면 할수록 열 에너지가 나오잖아. 이해됐어? 그리고 이제 이자에 보면 부신, 이자 콩팥 위에가 부신이 있는데 겉질하고 속질이 있는데 속질에서 에피네프린이 나와. 봐봐. 얘는 혈당량 증가, 심장박동 촉진, 혈압 상승. 얘를 다른 말로는 에피네프린을 옛날에는 아드레날린이라고 불렀어. 아드레날린이 나오면 흥분한단 말이야. 그래갖고 호흡, 심장박동이 빨라져. 그리고 혈압이 상승해. 뒷목 잡지. 그리고 그 다음 뭐야? 혈당량이 증가해. 그리고 봐라. 이자에서 나온 거 무조건 알아야 된다. 이자는 뭐야? 알파세포는 글루카곤이 나와가지고 혈당량을 증가시켜. 봐봐. 간이 이렇게 크지는 않지만 이거보다 작아. 간에서 포도당을 이렇게 합성이라고 해요. 왜? 저분자 물질이 고분자 물질이 되니까 글라이코젠. 그리고 얘를 분해하는 게 있어. 그러면 인슐린이 뭐 한다? 이걸 하는 거야. 포도당을 뭘로 합성해버려? 글라이코젠으로 합성해. 그러면 포도당은 당이다. 단당류하고 이당류는 단맛도 나고 물에도 잘 녹아. 그리고 우리가 이걸 이걸 단당류하고 이당류는 이렇게 구분하고 다당류가 있어. 당이 여러 개가 뭉친 거. 녹말, 셀룰로스, 글라이코젠이 있어. 이것들은 단맛도 안 나. 물에도 잘 안 녹아. 근데 당인 놈을 당이 아닌 놈으로 바꾸니까 혈당량을 인슐린은 혈당량을 낮추는 거야. 이해됐어? 그러니까 밥 먹은 다음에
이제 우리가 소화가 되지. 그러면 다당류가 2단계로 아니 단단계로 보내가 돼. 그러다 보니까 포도당으로 되니까 혈당량이 높아져. 이때 인슐린이 나오는 거야. 이해됐어? 근데 이제 우리가 운동을 많이 해갖고 영양소를 많이 써버렸어. 포도당을 많이 써버렸어. 그러면 혈당량이 낮아지잖아. 그러면 이때 알파세포에서 글루카곤이 나온다. 알파세포에서 뭐가 나와? 글루카곤이 나와. 그래가지고 뭘? 글라이코젠을 갖다가 포도당으로 보내요. 당이 아닌 놈을 당으로 만든다. 그러니까 혈당량이 어떻게 된다? 높아져. 이해됐어? 그러면 이거는 뭐였어? 인슐린과 글루카곤은 한 기관에 대해서 서로 반대되는 작용을 하니까 무슨 작용? 그렇지. 계량적인 거지. 계량적인 거지. 이해됐어? 네. 이렇게 되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어? 네. 그 다음 보자. 그리고 이제 이렇게 되고, 그리고 정수에서는 테스토스테론, 남자의 2차 성징 발현, 그리고 난수에서는 에스트로겐, 여자의 2차 성징 발현하는 호르몬이 나온다. 그리고 신경계하고 내분비계가 비교를 해야 돼. 신경계는 내분비계는 내분비섬에서 분비돼. 안에서 안으로. 그러니까 혈액을 따라 천천히 운반돼. 그런데 작용 범위는 넓고 지속 시간은 지속적이야. 근데 뭐야? 이제 신경은 뉴런을 통해서 전기적 신호로 가기 때문에 빨라. 그러지만 좁은 범위에 일시적으로 적용해. 그러면서 이제 항상성을 유지하는 거야. 이해됐지? 봐봐. 자, 옆에 나왔지? 신경계와 내분비계의 작용은 날카로운 것에 손이 찔렸을 때 바로 손을 떼도록 하는 것은 즉각적인 거는 누구에 의한 거야? 이거 무조건 반사지. 회피 반사란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신경계의 작용으로 이루어져. 근데 성장이나 발달과 같이 지속적이고 광범위한 조절은 주로 내분비계의 작용으로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신경계와 내분비계는 서로 다른 특성을 나타내지만 통합적으로 작용하여 우리 몸의 항상성을 유지하는 거야. 이해됐지? 그 다음 이제 넘겨. 160페이지가 어렵다. 좀 이게 이걸 잘 알아야 돼. 여기서 시험 문제 많이 나온다. 항상성 유지에 크게 세 가지가 있어. 뭐 체온 조절, 혈당량 조절, 그 다음 삼투압 조절이 있단 말이야. 이거에서 그래프하고 같이 이게 시험 문제가 잘 나와. 근데 자 봐라. 항상성 유지의 원리가 있어. 바보 아니야. 자 봐봐. 항상성 유지의 원리가 있어. 알마이? 항상성 유지의 원리가 있는데 첫 번째 항상성 유지의 원리는 두 가지야. 항상성 유지의 원리는 자 봐라. 항상성이란 뭐야? 체내의 상태를 몸의 상태를 일정하게 유지하려는 거야. 성질이야. 근데 이때 누가 조절 중추가 있을 때 맨날 말하잖아. 누가 조절 중추다? 항상성 유지? 간 내에 어디? 그내 하수체. 아니 시상하부. 네. 시상하부가 조절 중추야. 그러면 시상하부가 이제 조절을 해가지고 항상성을 유지한단 말이야. 자, 그래가지고 얘가 조절 중추가
근데 누가 같이 하는 거야? 자, 신경계라 했는데 주로 누구야? 자율신경계야. 응? 자율신경계야. 그러니까 선생님 말했지. 최성신경, 이렇게 말초신경에 뭐가 있다 했어? 감각신경하고 운동신경이 있어. 운동신경에 체성신경하고 자율신경계가 있어. 근데 특히나 자율신경계가 대뇌의 지배를 안 받잖아. 체성신경계는 내신경 12쌍하고 척수신경 31쌍이어가지고 뇌하고 척수에서 뻗어나오기 때문에 대뇌의 지배를 받아. 근데 자율신경계는 대뇌의 지배를 안 받아. 그래갖고 특히나 자율신경계가 심장근, 내장근, 내분비계를 조절해. 그래가지고 항상성 유지를 한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주로 자율신경계하고 호르몬에 의해서 조절된다. 근데 무슨 원리에 의해서? 음성 피드백과 뭐에 의해서? 기량작용에 의해서 조절이 되는 거야. 아유나 이해됐어? 그래갖고 항상성 유지, 체온, 삼투압, 혈당량 유지되는 거야. 주로 신경계와 내분비계에 의한 음성 피드백과 기량작용으로 항상성 유지가 된다. 근데 이때 첫 번째 뭐가 있어? 기량작용이 있지. 아예 음성 피드백이 있지. 첫 번째 항상성 유지에 원리에서 음성 피드백이 있어. 음성 피드백은 뭐냐? 결과가 거꾸로 돌아가는 거야. 결과가 원인을 억제하는 거야. 적게 나오게 한단 말이야. 결과가 원인을 억제하는 거야. 그래서 음성인 거야. 피드백은 거꾸로 가는 거지. 원래는 원인에 의해서 결과가 나타나야 돼. 근데 결과가 다시 원인한테 영향을 미치니까 피드백인 거지. 거꾸로 가는 거지. 역반응인 거지. 그래갖고 근데 억제를 시킨단 말이야. 이해됐어? 근데 선생님 말했지. 뭐 또 있다? 난 아니 양성 피드백도 있다. 아예 안 써놔도 될걸? 있을 거야. 있다. 여기 나왔다. 옆에 봐라. 모든 호르몬은 음성 피드백의 분비가 조절될까? 호르몬 분비는 대부분 음성 피드백으로 조절되지만 양성 피드백으로 조절되는 것도 있다. 어떤 원인으로 나타난 결과가 그 원인을 다시 촉진하여 호르몬 분비를 조절하는 방식을 양성 피드백이라고 한다. 그래서 뇌하 수축 위협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인 옥시토신은 자궁 수축에 관여하여 자궁 수축이 강해지면 옥시토신이 더 많이 분비된다. 즉 양성 피드백도 있어. 대부분은 음성 피드백인데 양성 피드백도 있다. 결과가 원인을 촉진하는 거야. 뇌하 수축 후엽에서 나오는 옥시토신. 그러니까 애가 나오는 게 자궁이 확장되면서 애가 나오는 게 아니라 오히려 쭈쭈바짜듯이 짜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오히려 안 나와. 그러면 더 나오게 자궁 더 수축해버려 갖고 한단 말이야. 얘만 뭐라고? 결과와 원인을 다 억제하는 음성 피드백인데 얘는 촉진하는 양성 피드백이야. 그럼 보자. 해볼게. 보자. 자, 음성 피드백. 피드백은 어떤 일이 원인으로 작용하여 나타난 결과가 다시 그 원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거야. 음성 피드백은 음성 대먹임 현상이라고 그래. 그래가지고 어떤 일의 원인으로 작용하여 나타난 결과가 그 원인을 억제하는 것으로 호르몬 분비는 대부분 뭘로 조절된다? 음성 피드백으로 조절된다. 그러면 음성 피드백의 원리는 수족관 물의 온도 조절이야. 수족관의 온도 조절기는
물의 온도가 설정해 놓은 온도 범위 내에서 일정하게 유지된다. 우리 몸에서 수족관의 온도 조절기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게 시상하고요. 이렇게 시상하고를 우리 몸에 뭐라고 생각하면 돼? 우리 몸의 센서라고 생각하면 돼. 얘가 센서라고 생각하면 돼. 야, 온도도 따지고 혈액을 쩌쩌쩌 맛봐갖고 혈당량도 따지고 뭐 하는 거야. 그리고 뭐 삼투압도 따지고 그러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몸에 이상하게 벗어나지. 그러면 얘가 이제 작동을 하는 거야. 음성 피드백. 그래가지고 적절하게 유지하는 거야. 이해됐어?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어떤 설정 온도가 있어. 온도가 하강했어. 그러니까 이런 원인이 오지. 그러면 가열기가 작동을 해갖고 온도를 상승시켜. 근데 온도가 너무 상승되지. 또 그러면 가열기가 꺼져. 라고 온도를 하강시켜. 라고 설정 온도에서 벗어나지를 않아. 일정하게 유지시킨단 말이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음성 피드백에서 뭐가 있어? 체온 조절이 있단 말이야. 체온 조절 중에서 음성 피드백에 의한 티록신의 분비 조절 봐봐. 이걸 봐봐. 그러면 혈액 속에 봐봐. 타이록신의 농도가 감소하면 신경계와 내분비계에 의해 타이록신의 분비가 촉진되어 원래 상태의 농도를 회복한다. 또 혈액 속에 타이록신의 농도가 증가하면 신경계와 내분비계의 음성 피드백으로 타이록신 분비가 억제되어 갖고 농도가 감소한다. 즉 이거야. 자 봐라. 첫 번째 보면 자 시상하부가 TRH가 나왔어. 지금 혈액 속에 티록신 양이 적어. 그러다 보니까 티록신 양을 늘리기 위해서 TRH를 분비해. TRH를 분비해. 그러면 이제 뇌하수체 전염에서 뭐가 나와? 전압에서 하이나 뭐가 나와? TSH가 나오지. 그러면 TSH가 누굴 자극해? 갑상샘을 자극해. 가지고 이게 이제 타이록신이 나와. 타이 뭐냐? 뭘 얻겠냐? 타이록신이지. 나와. 라고 얘가 표적기관에 가고 작용한단 말이야. 혈액을 따라 이동하다가 그래가지고 그러면 타이록신이 나오지. 그러면 간과 근육에서 뭐가 촉진돼? 근육이 물질 대사가 촉진돼. 그래갖고 물질 대사가 촉진되니까 어떻게 돼? 특히나 세포호흡이 촉진된단 말이야. 그래갖고 열 에너지가 많이 발생해. 열 발생량이 증가해. 그러면서 우리 체온이 대표적인 거야. 체온이 올라가는 거야. 이해됐어? 근데 이제 시상하부가 계속 맛보니까 계속 나왔다. 티록신이 너무 많아졌어. 그러면 시상하부가 제일 처음에는 티록신 양이 적어가지고 티록신을 많이 분비했어. 근데 너무 많이 분비하니까 티록신 양을 줄여야 되겠어. 그러다 보니까 음성 피드백이 작용해갖고 어떻게 되는 거야? 시상하부한테 자극을 줘. 야, 이제는 적게 나오게 하자. 너무 많다. 이렇게 줘. 그러면 TRH 분비가 줄어들어. 그리고 TSH 분비가 줄어들어. 그리고 티록신 양이 줄어드는 거야. 이해됐어? 이게 음성 피드백. 이해됐어? 안 됐어?
자 봐라. 첫 번째, 타이렉신의 농도가 낮아. 그러면 시상하부에서 분비되는 갑상선 자극 호르몬, 방출 호르몬 TRH가 많이 나와가지고 뇌하수체 전엽을 자극시켜서 갑상선 자극 호르몬 TSH 분비를 촉진한다. 그러면 뇌하수체 전엽에서 분비된 갑상선 자극 호르몬이 갑상선을 자극해가지고 타이록신의 분비를 촉진한다. 근데 이제 계속해서 나오다 보니까 너무 많아졌어. 티록신 양이, 타이록신 양이 혈액 속에. 그러면 음성 피드백이 이제 작동을 해. 가지고 타이록신에 의해 시상하부와 뇌하수체 활동이 억제돼. 그러니까 시상하부에서 갑상선 자극 방출 호르몬 TRH의 분비와 뇌하수체 전엽의 갑상선 자극 호르몬 TSH 분비가 억제돼. 그러니까 갑상선에서 어떻게 되는 거야? 타이록신의 생산과 분비가 억제돼. 이게 음성 피드백이야. 어떤 원인에 의해서 결과가 나타났어. 근데 결과가 원인을 억제하는 거. 다시. 너무 과하다 보니까 이게 뭐다? 음성 피드백이야. 이해됐어? 보자. 그 다음 기량작용을 보자. 기량작용 보자. 기량작용은 두 번째 원리 기량작용이 있어. 기량작용은 선생님 금방 했지? 같은 기관에 서로 반대되는 작용을 하는 게 뭐다? 기량작용이야. 즉 봐봐.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 작용과 같이 서로 반대되는 작용을 하는 게 있어. 응? 그럼 보자. 봐봐. 잠깐만. 근데 이걸 안 했다. 잠깐만. 기량작용 하기 전에 이걸 안 했어. 자, 봐라. 선생님 뭐 있냐면 혹시나 몰라서 이걸 해주는 거야. 뭐가 있냐면 만약에 내가 억지로 이건 적어놔. 티록신을 주사했다. 내 몸에. 응? 그럼 어떻게 돼? 혈액 속에 타이록신. 아이씨. 짜증나. 이름 좀 그만 바꿔라 이 새끼들. 타이록신이 주사했어. 그러면 타이록신의 농도가 높아지지. 그러면 어떻게 돼? TRH나 TSH의 양이 어떻게 돼? 줄어들겠지. 분비가 마이너스가 된다. 이해됐어? 네. 결과가 원인을 억제해야 되니까. 근데 불쌍하게 얘가 뇌하수체 전엽에서 종양이 생겼대. 뇌하수체 만약에 후엽에서 종양이 생겼대. 그러면 어떻게 돼? 근데 그러면서 종양이 생기면서 TSH가 과다하게 분비된다. 근데 티록신 분비가 그러면서 타이록신 분비가 촉진된다. 그러면 타이록신이 너무 많이 나오잖아. 그러면 TRH의 분비가 줄어든다. 근데 티록신 분비는 얘가 말을 들어 안 들어? 안 들어버려. 안 들어버려. 억제하고 싶지만 종양 때문에 높게 유지가 돼. 고정이 나.
하는 거야. 이 시스템이. 뭔 말인지 알겠어? 어? 네. 자, 이거는 봐봐. 타이록신은 구성하는 아이오딘이다. 아이오딘의 섭취를 못한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 타이록신이 적게 나와. 야, 성분이 없으니까 적게 나와. 그러면 얘가 어떻게 돼? TRH가 많이 나와. 그러면서 TSH가 많이 나와. 그러지만 타이록신은 분비가 돼, 안 돼? 안 돼. 갑상선만 계속 자극받는 거야. 그래갖고 갑상선 종이 생기는 거야. 뭐냐면 얘는 뭐냐면 그래가지고 뭐가 생기냐면 갑상선 종이 생기는 거야. 응? 뭐냐면 너무 자극받다 보니까 갑상선이 부어올라. 그러다 보니까 걔는 갑상선 종 이렇게 갑상선이 이렇게 부어올라. 종이 생기는 거야. 혹 같은 게 생겨버려. 이렇게. 그래서 이런 거야. 몸에 이상이 생겨. 이거는 어떻게 하면 된다? 해조류의 미역 다시마에 많아. 아이오딘은 미역 다시마를 빨리 처먹어야지. 미역국을 많이 처먹어야 되겠지. 이해됐어요? 네. 그리고 기량작용을 보자. 기량작용을 보면 기량작용은 이거야. 한 기관에 대해서 서로 반대되는 작용을 하는 거야. 즉 특히나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의 작용과 같이 서로 반대 효과를 나타내는 작용과 한 호르몬이 어떤 작용을 촉진하면 다른 호르몬이 그 작용을 억제하여 항상성을 유지한다. 자, 기량작용에 의한 항상성 유지애가 뭐냐? 이자에서 분비되는 인슐린이 혈당량을 낮추고, 그다음 글루카곤은 혈당량을 높여 혈당량을 일정하게 유지시킨다. 즉 교감신경하고 첫 번째 뭐가 있어? 부교감신경이 있지. 아니 말했지. 교감신경은 주로 뭐를 시킨다? 흥분을 시켜. 자, 동공 크기를 확대하고 뭐냐? 심장이나 호흡 운동을 촉진해. 근데 뭐냐? 소화액 분비, 쓸개질 같은 거 분비는 억제해. 그리고 소화 운동도 억제해. 야, 소화가 안 되지. 네가 담배 피다가 교감선에 걸렸어. 눈이 땡그레지면서 가슴이 벌렁벌렁해. 그리고 소화는 안 되고 방광이 확장되면서 오줌이 찔끔 나오려고 그래. 그거야. 근데 부교감신경은 완화야. 반대야. 이게 기량작용인 거야. 같은 기관에 서로 반대되는 작용하잖아. 그리고 또 누구 있어? 대표적인 게 인슐린하고 뭐가 있어? 글루카곤이지. 얘는 혈당량을 낮추고 얘는 혈당량을 높이잖아. 간이라는 기관에 서 작용해서 얘가 서로 반대되는 작용을 하잖아. 이해됐지? 그럼 얘는 심장박동을 촉진, 얘는 심장박동을 완화. 심장이라는 기관에 서로 반대되는 작용을 하잖아. 얘는 간에 대해서 반대되는 작용을 하잖아. 이런 거 기량작용이라는 거야. 이해됐어? 그러면 첫 번째 이제 우리가 체온 조절을 보자. 항상성 조절에서 체온 조절을 보자.
체온 조절에서 첫 번째 자, 체온 조절의 중추도 어디야? 그렇지. 간 내에 시상하보다. 그러면 자, 정상인의 체온은 뭐야? 어떠냐? 몇 도야? 약 36.5도야. 응? 그리고 뭘 조절해? 자, 체온 조절을 일정하게 유지돼야 되는 거야. 왜 체온 조절을 해야 될까? 응? 우리 몸에 만능인 효소가 있단 말이야. 우리가 네가 어렸을 때 엄마들이 막 네 열나지 막 어쩔 줄 몰라. 그 바로 병원에 뛰어갔지. 근데 열을 내려야 돼. 40도가 넘어서면 열병으로 죽을 수 있어. 왜? 우리 몸에서 만능 역할을 하는 효소가 단백질로 이루어졌단 말이야. 효소가 변성이 일어나. 입체 구조가 바뀌면서 작용을 못 해버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죽을 수도 있는 거야. 즉 봐, 체온을 일정하게 유지해야 되는 까닭은 체내 물질 대사에 관여하는 효소의 주성분은 단백질이므로 효소의 활성과 기능은 온도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 체온이 정상 범위를 벗어나면 물질 대사에 이상이 생길 수 있어 체온의 일정한 체온 유지는 생명 유지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즉 기온의 변화에 관계없이 사람의 체온은 36.5도를 유지하는 게 편해.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 왜? 체온이 40도를 넘어서면 효소가 단백질이 변성이 일어나서 효소가 작용을 못하니까. 그러면 체온 조절은 보자. 어떻게 하냐? 어떻게 하냐? 잘 봐라. 어제 파스 붙이고 잤는데 어제 목이 삐끗했어. 여기 담이 안 는가? 그래갖고 어우씨 이게 안 되는 거야. 목이 아픈 거야. 그래갖고 파스 4개 붙이고 잤어. 그나마 좀 낫다고. 자, 체온 조절 보자. 자, 첫 번째 근데 이때 자 옆에 체온 조절에 관여하는 호르몬이 있어. 호르몬에 의한 체온 상승이 있다. 왜 보충자로 봐봐. 옆에 봐봐. 뭐 나오면 혈액 속에 타이록신의 농도가 증가하거나 교감신경 작용이 활성화되어 부신 속질에 분비되는 에피네프린이 농도가 증가하면 세포호흡이 활발하게 일어나서 열 발생량이 생산량이 증가하는 거다. 이게 체온 조절에 관여하는 호르몬이 2개가 있어. 뭐 있어? 뇌하수체 전엽에서 나오는 타이록신, 그리고 교감신경에 의해서 자극돼 가지고 나오는 부신 속질에서 나오는 에피네프린이 있어. 얘들은 물질 대사를 촉진하니까 세포호흡이 촉진된단 말이야. 그리고 열 생산량이 증가한단 말이야. 그러면 우리 몸이 체온이 증가하지. 이해됐어? 그러면 체온 조절은 또 누구야? 우리 몸의 센서. 누가? 시상하부가 체온 변화를 감지하고 몸의 표면을 통한 열 방출량, 열 발산량과 체내의 열 생산량을 변화시켜 체온을 조절한다. 시상하부에서는 감지된 온도 자극은 대뇌로도 전달되어 옷을 껴입거나 옷을 벗는 등의 의식적인 행동으로 체온을 조절하기도 한다. 그러면 추울 때 조절은 보자. 추울 때는 어떻게 돼? 저온 자극이라고 해. 이걸 저온 자극이 온단 말이야. 저온 자극이 오면 어떻게 하냐? 잡아라. 추울 때는
몸 표면을 통한 열 방출량은 어떻게 돼? 감소시켜. 이렇게 봐봐. 열 방출량은 어떻게 된다? 빼앗기는 건 밖으로 나가는 건 줄여. 왜? 구멍이랑 구멍은 다 막아. 그래가지고 막고 열 방출량은 줄이고 열 발생량은 어떻게 돼? 열 생산량은 증가시킨다. 이해됐지? 하나. 그러려면 자 좋은 작업이었어. 하나. 그러면 누구야? 감각신경을 통해서 간내 시사하고가 이걸 감지해. 센서가. 응? 그러면 어떻게 돼? 이제 봐봐. 뭐가? TRH가 나와. 자, 갑상생 자극 호르몬, 방출 호르몬이 나와. 그러면 뇌하수체 전엽에서 뭐가 나와? TSH. 그렇지, TSH가 나와. 그리고 각삼생에서 뭐가 나온다? 티로신이 나와. 타이로신이 나와. 아이씨. 그러면서 자 간과 근육의 물질대사가 촉진돼. 그러면서 세포가 활발하게 일어나면서 열 생산량이 증가해. 응? 열 생산량이 어떤다? 에이씨, 좁아 이씨. 증가해. 그리고 이제 누가? 자, 두 가지야. 하나는 자 체성신경, 하나는 교감신경. 뇌하수체로부터 시상하로부터 명령을 받아. 그래가지고 봐봐. 교감신경에 의해서 자 파란색은 신경에 있는 거야. 노란색은 호르몬에 있는 거야. 이해됐어? 네. 체성신경이 뭐하냐? 골격근을 수축이완시켜. 추면 니도 모르게 몸이 부르르 떨리지. 열린다는 거야. 열리는 거야. 몸이 떨리는 거야. 몸 떨리는 거야. 아주 추울 때나 화장실에서 소변 볼 때 몸이 부르르 떨면서 뭐가 해야 되냐? 몸 떨리는 거. 이거는 이거가 되는 거야. 이게 된다. 열 발생량을 증가시키는 거야. 그리고 교감신경이 누굴 촉진시켜? 부신 속질을 촉진시켜서 뭐가 나오냐? 에피네프린 나와. 그러면서 얘가 간과 근육의 물질 대사를 촉진시켜. 그러면서 이 세 개에 의해서 열 생산량이 증가하는 거야. 이해됐어? 그 다음 교감신경이 또 누구를 자극하냐? 잇모근을 수축시켜.
그러면 피부 근처에 또는 잇목은 수축시키고 피부 근처에 혈관을 수축시키고 땀 분비를 억제시켜. 그러면 얘는 잇모근이 수축된다면 얘는 소름이 돋거나 각살이 돋는 거야. 이해됐어? 그러면 혈관을 수축하니까 구멍이랑 구멍은 다 막아버리는 거야. 그러면서 이거에 의해서 열 방출량이 줄는 거야. 이해됐지? 열 생산량은 느리고 구멍이랑 구멍은 다 막아갖고 열 방출량은 줄여버리는 거야. 그래서 몸을 데피는 거야. 그래갖고 체온을 올리는 거야. 이해됐어? 이해됐지? 네. 그래서 저온 자극 받으면 체온이 상승해야 되니까 간 내 시상하부가 TRH를 분비하고 뇌하수체 전엽에서 TSH를 분비하고 갑상샘에서 티록신을 분비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간과 근육의 물질대가 촉진되면서 세포호흡이 촉진되니까 열 생산량이 증가하는 거야. 그리고 이제 간 내 시상하부가 신경을 통해서 누구한테 명령을 내리냐? 체성신경을 통해서 명령을 내려갖고 몸에 골격근이 수축이 하는 거야. 그러면서 몸에 떨림 현상이 일어나갖고 열 생산량이 열이 생산되는 거야. 몸이 데펴지는 거야. 또 교감신경이 부신 속질환을 자극해갖고 에피네프린이 나와가지고 간과 근육에서 물질 대사를 촉진시켜갖고 이 세 가지에 의해서 열 생산량이 증가하는 거야. 그리고 교감신경이 잇모근 수축이라든지 피부 근처의 혈관을 수축시켜. 그리고 땀 분비를 억제시켜. 맞고 구멍이랑 구멍 다 막아가지고 어떻게 된다? 열 방출량을 줄이는 거야. 그러면서 열 전체로서 열 방출량을 줄이고 열 발생량은 어떻게 된다? 증가시키는 거야. 이해됐어? 거기에 뭐가 빠졌다? 체성신경에 의한 그게 빠졌지. 이게 빠졌지. 골격근 수축이완. 이것들은 신경이야, 신경. 이해됐어? 이해됐지? 그렇지. 나왔지? 나왔지, 다. 나왔지? 네, 교감신경 이제 그 떨림이 있는데 그 체성신경이에요. 아이씨, 여기로. 아니지. 이건 체성신경인 거지. 그러니까 오른쪽은 체성신경인 거야. 야, 골격근은 누구의 영향을 받아? 그래, 체성신경. 야, 교감신경, 부교감신경은 뭐야? 자율신경계지. DNA 지배 받아 안 받아? 안 받잖아. 그러니까 얘는 따로지. 얘가 체성신경이 맞지. 그리고 여기 때는 또 뭐가 빠졌냐면 그게 빠졌잖아. 이렇게 이거는 뭐만 나왔냐 지금? 티록신량은 안 나왔네. 그렇지. 호르몬에 의한 건 안 나왔잖아. 이해됐지? 이해됐지? 뭔 말인지 알겠지? 근데 더울 때는 고온 자극이지. 그러면 어떻게 되냐? 더울 때는 시상하부가 또 감지해. 갖고 시상하부는 이제 더울 때는 어떻게 되냐? 야, 열 발생량은 줄여야 되지. 그러니까 TRH의 분비량이 줄고 뇌하수체 전엽에서 TSH 양은 줄고 갑상샘에서 티록신 양이 적으니까 간과 근육의 물질 대사는 안 해버리지. 열 생산량은 거의 없단 말이야. 그리고 이제 선생님 더울 때는 아까처럼 추울 때는 교감신경이 작용했지. 그러면 부교감신경이 더울 때는 작용해야 되는 거야? 아니야.
교감신경이 약화돼, 완화돼. 교감신경이 완화돼. 그러면서 야, 피부 근처에 혈관이, 잇모근이 이완되고 피부 근처에 혈관이 확장돼. 그러니까 뭐냐? 잇모근이 이완되지. 그럼 어떻게 돼? 거기다 써놔봐. 잇모근이 여기 안 나오는데 잇모근이 이완되면 모공이 열려. 그러니까 잇모근이 수축되면 모공이 닫히는 거야. 그러니까 그렇지. 모공이 닫히는 거야. 응? 뭔 말인지 알겠지? 그리고 피부 근처에 혈관이 잇모근이 이완되면 모공이 열린다. 그리고 이제 땀 분비가 증가하지. 그러면서 땀을 흘려가지고 얘가 액체에서 기체가 되면서 우리 피부에 있는 열을 갖다가 빼앗아가지. 그러면서 열 방출량이 많지. 근데 그러니까 보온 자극이 오면 야 아예 호르몬 분비는 주로 안 해. 안 해. 그러니까 야 TRH 분비를 줄일 필요도 없어. 안 나오면 되지. 근데 줄인다는 말이 맞죠? 맞긴 맞죠? 이해됐지? 그러면 봐봐. 더운 환경은 교감신경의 작용을 완화하여 피부 근처의 혈관이 확장됨으로써 피부 근처로 흐르는 혈액의 양이 증가하지. 그러니까 얼굴이 빨개지는 거야. 그리고 몸 표면을 통해 열 방출량이 증가한다. 땀샘에서 땀 분비를 촉진하고 몸 표면에 통한 열 방출량이 증가한다. 그리고 또 얘들 다 교감신경이야. 교감신경의 작용이 완화된 거야. 그리고 잇모근이 이완을 해. 그래서 모공이 열리는 거야. 그래서 땀 분비가 증가하면 기화열에 의한 열 손실이 증가하는 거야. 근데 저온 자극이 오지. 그러면 야 호르몬이 간 내에 신화가 내하수전한테 명령 TRH 나왔고 내하수전 전엽에다가 명령을 내리고 TSH 나오고 TSH 나오니까 갑상선이 자극돼갖고 티록신이 자극돼. 이해됐지? 그리고 또 체성신경에 의해서 골격근이 수축이 이완되면서 몸 떨림의 현상에 의해서 열 생산량이 증가하는 거야. 교감신경에 의해서 부신 속질이 자극되고 에피네프린이 나와가지고 또 감각 근육에서 물질 대사가 촉진되고 또 잇모근이 수축되고 피부 근처의 혈관이 수축되고. 그러니까 이때는 창백해지잖아. 얼굴이 하얘지잖아. 피가 안 몰리니까. 그리고 땀 분비가 억제되겠지. 이해됐어? 됐지? 그 다음 보자. 그리고 성인과 신생아의 체온 조절 봐봐. 밑에 봐봐. 성인의 경우 타이록신의 분비량이 외부 온도에 따라 빠르게 변하지 않고 거의 일정하게 유지되므로 환경의 온도 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타이록신 분비량 조절 이외에 다른 방법이 필요하다. 그러다 보니까 체온이 정상보다 내려가면 근육 수축과 이완에 따른 떨림 현상으로 열을 생산하거나 열 생산량을 증가시킨다. 신생아의 경우 몸을 떠는 능력이 발달되지 않는 대신에 교감신경을 통한 부신 속질에 의해서 에피네프린이 분비되어 몸떨림 없이 물질 대사를 촉진하여 열 생산량을 증가시킬 수 있다. 그러니까 주로 호르몬에 의한 것보다는 교감신경에 의한 것만 나왔단 말이에요. 이해됐어? 네. 이해됐지? 뭔 말인지 알겠지? 그리고 자 손가락과 궁금해 발가락, 귀와 같은 몸의 말단 부위가 다른 부위보다 동상에 잘 걸리는 까닭은 날씨가 추워지면 체온 조절을 위해 피부 근처의 혈관이 수축되면서 손가락, 발가락, 귀와 같은 부위의 혈액량이 감소하고 영양소와 산소 공급이 어려워져서 조직이 쉽게 손상될 수 있다. 이해됐지? 아까 전에 선생님이 뭐라 했어? 잇모근
수축, 교감신경에 의해서 저온 자극 받으면 요 피부 혈관이 수축돼. 피가 안 몰린단 말이야. 이렇게 피를 혈액을 통해서 산소나 영양소 공급해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그게 조직이 쉽게 손상될 수 있지. 이해됐어요? 네. 좀만 쉬어.